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 한 거의 2시간 동안 계속 일탈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오늘도 한번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들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드렸던 이제 개념 확인 5개랑 그 다음에 문제 3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집단, 오늘 원래 배울 사회 집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념 확인 먼저 보시면 1번은 경로 사상이 퇴조하면서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로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노인을 공경한 사상이라는 사회 규범이 있는데 그게 퇴조됐대요. 결국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화돼서 그 사람들한테 폭언하고 폭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노미론이죠. 기능론. 그 다음에 2번. 부유층 아이의 싸움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빈민층 아이의 싸움은 비행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뭐냐면 낙인 이론이에요. 낙인 이론. 왜 낙인 이론이냐면 지금 부유층이든 빈민층이든 똑같이 싸움이죠. 싸움.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행위는 동일해요. 그런데 부유층 아이가 싸우면 아우 애들이 뭐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는 거지 라고 다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빈민층 아이의 싸움은 너는 애가 그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르니?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즉 일탈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니까 낙인 이론입니다. 그다음 3번. 교도소에서 소매치기 기술을 배운 전과자가 출소한 후 기술을 배웠대요. 학습이 일어났고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다고 했으니 학습을 강조하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겠죠.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는 학습입니다. 학습.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습. 4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실업자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 결국 경기 침체라는 사회 변동이 일어났고 그 사회 변동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기존에 살았던 삶을 못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탈이 일어나는 것이다. 기존에 추구하던 목표는 동일하나 그거를 수행하려고 하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아노미론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5번. 일탈 행동이 비행 집단과의 교류, 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잘못된 사회화가 일어났다. 즉 옳지 못한 내용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에 대한 초점이므로 차교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사회화는 사회화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틀린 내용의 사회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화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숙제로 1, 2, 3번을 풀으라고 했는데 그 위에 제가 이렇게 크게 네모칸을 만든 이유는 학생들이 방금 이제 개념하기 2번에서 봤던 걸 조금 헷갈려 하기도 해요. 다시 설명하면 일탈 행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음주를 하고 학생들이 뭐 중학생이 뭐 고등학생이 술 마시고 담배 펴요. 그런데 부유층인 A한테 하는 거랑 빈곤층 B한테 하는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애한테는 그래 뭐 얼마나 공부하는 게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러니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빈곤층에는 네가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지. 공부하고 잘 살아,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네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는데 지금 가난한 상태에서 부모님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도 그렇게 사니? 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하했죠? 그러니까 부유층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반응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결국 혼을 냈어요. 혼을 냈는데 술, 담배 했으면 중고등학생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선 부유층 애한테는 너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해놓고선 빈곤층 애한테는 혼낸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의 초점은 제재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혼내고 어떤 애는 혼내지 않은 이 차별적인 제재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인데 다르게 판단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탈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강조하는 이론이 낙인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낙인 이론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좀 헷갈려요. 뭘 헷갈려냐면, 선생님, 근데요, 이게 부유층한테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빈곤층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사회가 지배층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갈등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갈등론이라고는 좀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갈등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니까 왜 갈등론이라고 하지 않냐면, 갈등론은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있는데, 이 지배 집단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사회 규범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사회 규범을 만든다는 건 일탈 규정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일탈 규정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뭐 단돈 몇 푼 훔치는 절도는 뭐 범죄 처벌 수위가 굉장히 센데, 뭐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돈이 많아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뭐 주식, 그러니까 주식 관련돼서 조작을 하는, 이건 좀 더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주가 조작, 뭐 절도는 한 10만 원, 100만 원 훔치는데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만 원, 매덕 이렇게 조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이런 양상. 이거는 뭐 갈등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배 집단한테 유리하게 사회규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갈등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행동이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술, 담배 한 거를 돈 많은 애한테는 괜찮다고 하고 빈곤층인 애한테는 혼내는 그런 양상은 같은 행위에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제재해서 그렇고, 갈등론에서는 이렇게 차별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배층한테 유리한 사회 규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론에 따르면 돈 많은 애건 돈 없는 애건 어쨌든 고등학생이 음주와 흡연을 했으니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갈등론에 따르면. 왜냐하면 사회 규범을 만들었으니까. 객관적인 사회 규범을 만들었으니까 고등학생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돼 라고 자기들이 객관적인 사회 규범을 만들었으니까 지배층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으면 혼이 나야겠죠. 그리고 피지배층도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똑같이 혼을 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적 제재에 따른 내용은 우리가 낙인 이론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의 초점은 일탈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등교 계약하고 저한테 다시 이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그림은 일탈 이론 가다를 도식화한 것이래요. 그래서 가부터 보면 최초의 일탈 행동을 발생했다. 일탈 행동이.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법이 집행됐대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인데 차별적으로 다르게 집행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된다 라고 하니까 최초의 일탈,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 일탈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일탈 행동이 증가했다는 것은 2차적 일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 같은 행동인데도 다르게 대우했다. 차별적으로 제재했다. 방금 위에서 설명했던 거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제지하는 것. 이것은 낙인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도 되게 낙인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낙인 이론. 그 다음에 일탈자와의 교류가 증가해서 상호작용 키워드고 학습 키워드죠. 그래서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를 습득해서 일탈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낙인 이론과 차별교제 이론은 둘 다 미시적 관점이죠. 그다음에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제가 많이 예시로 들었던 물질적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그런데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 문화적인 목표는 추구하긴 하네요.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을 우리 사회에서 인정한 하나의 목표이긴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서 괴리가 생겨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노미론이죠. 근데 누구의 아노미론이냐면 머튼의 아노미론이죠. 근데 아노미론은 기능론이니까 이거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가는 일탈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더 문제시한다. 그렇죠. 낙인은 사회적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답은 1번이고요. 2번 나는 차별적 제재가 일탈행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죠. 낙인이론이죠. 그 다음에 3번 다는 사회 구성 간 갈등으로 인한 가치 혼란이 일탈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여러분들 이거 가치 갈등으로 인한 가치 혼란은 사실은 이제 가치 갈등론이라는 이론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름에 써져 있듯이 갈등론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가치 혼란이 발생하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갈등 관련된 거니까 갈등론이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가는 다와 달리 일탈행동에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본다. 오히려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겠죠. 가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설명했죠. 그 다음 5번 나와 다는 모두 일탈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네, 아니죠. 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탈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시적 관점이므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일탈행동을 보는 다음 글의 이론이래요. 일탈행동은 특정 행동 자체가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규정된다. 일탈행동은 상대적이다. 이걸 강조하는 이론은 낙인이론이라고 했죠. 낙인이론은 일탈행동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각각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번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일탈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아노미라고 했죠. 아노미.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따르고 있던 사회 규범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사회화가 잘못됐거나 그럴 때. 2번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부정하는 개인이 일탈행동을 저지른다고 본다.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낙인이라는 건 결국 아유 너 맨날 잠만 잔다. 너 맨날 잠만 잔다.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의욕도 다 빠지고 나중에 결국 잠을 자게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낙인 이론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부정하지 않고 그 기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학습이 이루어져서 낙인 찍혀서. 그래서 부정 틀렸다. 3번 사회적으로 주어진 목표 달성,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압박감이 일탈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오히려 머튼의 아노미론에 해당하겠죠. 맨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라고 하고 취직 잘 가야 된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압박감을 주니까 컨닝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4번 어떤 행동이 일탈행동인지보다 어떤 과정으로 일탈행동이 반복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네.
과정이니까 일탈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초점을 두는 거니까 미시적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이 일탈 행동인지 보다 라는 말은 어떤 행동이 일탈 행동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일탈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보다 어떤 과정으로 일탈 행동이 반복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으니 객관적인 기준이 일탈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낙인 이론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복되는지가 왜 낙인 이론이냐면 2차적 일탈을 설명하는 거예요. 2차적 일탈은 이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걸 내면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5번 일탈 행동에 규정되는 상황 맥락을 배제해야가 아니라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겠죠. 낙인 이론. 왜냐면 낙인 이론은 이제 미시적 관점이니까 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일탈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3번이면 3번.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일탈 행동을 바라보는 다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사회 계층과 범죄율 간의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주장.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층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낮겠죠? 부의 관계니까, 마이너스 관계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가보시면 부를 획득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은 계층에 따라 차등 분포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에 비해서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 간 불일치로 나왔네요.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 간 불일치로 긴장 정도가 더 커서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언급하는 것은 누구였냐면 버튼이었죠. 버튼의 아노미론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미흡한 친구들, 이해가 좀 잘 안 된 친구들은 이거를 갈등론으로 오해해요. 왜냐면 부를 획득하기 위한 게 차등부보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배계급한테 유리하고 피지배계급한테 불리하니 이거는 지금 갈등론에 대한 설명 아니냐. 갈등론은 지배층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사회 규범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갈등론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학생들은. 근데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 가에서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 결국 아무리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도 이 합법적인 수단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괴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일탈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머튼이 쓰는 여러 키워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문장이니까 머튼의 아노미론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각의 이론들을 배우고 그 이론이 이렇게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이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이론에 부합하는지도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세히 읽지도 않고 키워드만 목표, 수단, 머튼이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연습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나.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규범 위반 여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차별적인 반응이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응한대요. 즉, 하위 계층에 보다 엄격한 규범이 적용되고 이들이 일탈자로서의 정체성도 키워드라고 했었습니다.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일탈 경력이 강화된다. 일탈 경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일탈 행동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 되고 일탈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차적 일탈을 한다라는 것이죠. 1차적 일탈을 말하는 것이고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한다고 했으니 차별적 제재에 또 해당하니 명확하게 낙인 이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다 보시면 일탈 행동이 하위 계층에 부적응해서 기인하거나 사회의 차별적 반응의 결과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대요. 다시 하위 계층의 부적응 때문에 일어난대요. 하위 계층의 부적응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 제도는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는데 하위 계층들이 제대로 거기에 반응하지 못해서 일탈 행동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위 계층이 적응하도록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교육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결국 기능론의 설명이겠죠.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의 차별적 반응. 동일한 행동을 해도 사회가 각각 사람마다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방금 나에서 살펴본 이거는 낙인 이론입니다. 근데 기능론이건 낙인 이론이건 둘 다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는 무엇이냐? 일탈 행동은 반사회적 행동 성향을 지닌 타인과 지속적으로 대면 접촉했대요. 지속적으로 대면 접촉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탈에 동조하는 가치, 태도, 행위, 결과, 동기, 부여 같은 것들을 습득했다라는 거니까 이건 학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호작용과 학습 키워드는 우리 차별적 교제 이론에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가의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계급 간 갈등을 일탈행동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가의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계급 간의 갈등. 이것은 갈등론이죠. 그러니까 가는 지금 기능론이니까 틀렸고요. 2번 나의 관점은 일탈행동이 비행집단과의 교류로 인한 잘못된 사회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는 저번에 OX 퀴즈 풀어봤던 차교론일 거고요. 그 다음에 틀렸고 3번 차교론은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거나 해체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기능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4번 낙인 이론은 아노미와 달리 일탈 행동의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오히려 가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나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5번 차교론은 아노미의 관점과 달리 일탈 행동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일탈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탈 이론이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복습을 해 보시고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좀 살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배우는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집단과 조직에 의해서 사회가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그 사회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 사진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축구장의 관중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끼리. 이 사람들은, 관중들은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몇몇 사람들은 이제 몇 년 뒤면 이렇게 같이 군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군인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군인들은 서로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으로 사회 집단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 조직이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학생들이 사회 집단인지, 군인들도 서로 사회 집단에 속하는지, 이렇게 축구장에 있는 관중들도 사회 집단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만 배우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여기 먼저 보시면 일단 사회 집단을 이해하려면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사회 전체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회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뭐라고 하냐면 사회는 곧 2명 이상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이루면 그것은 사회다 라고 설명을 해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다라고 합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공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회, 우리가 사회다 라고 설명하려면 반드시 2인 이상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사회 집단이 있다라고 해요. 사회 집단. 그러면 사회 집단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옆에다 쓸게요. 첫 번째, 사회랑 똑같이 당연히 집단이니까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 집단이라 부르려면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한 번 만나서 뭐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1번의 상호작용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사회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까 첫 번째로 봤던 사진이 축구장에 있는 관중들이죠. 이 관중들은 서로 사회 집단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판단하면 되는데 첫 번째, 2인 이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2번부터 문제가 되죠. 지속적인 상호작용. 내가 축구를 보러 간다고 해서 매일매일 매 경기 다 따라다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관중들이. 네. 그래서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딱히 소속감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옆에 만난 사람한테 우리 다음에 또 몇 시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축구 보자. 그리고 우리 이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소속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집단에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구장 관중같이 특정 집단에서, 특정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만나는 집단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이라고 불러요. 집합. 아니면 뭐 군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 집단과 아까 사회 조직도 우리 배운다고 했죠. 그럼 사회 조직은 무엇이냐? 이 사회 집단보다 좀 더 조건이 까다로워요. 사회 조직. 옆에다가 할게요. 1번. 첫 번째는 당연히 사회 집단 속성이 있어야 될 테니까 사회 집단의 세 가지 성격. 상호작용이 2명 이상, 소속감, 지속적 상호작용 다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조직은 집단과 좀 다르게 위계 서열이 있어야 되고 그들 간의 약속들, 그러니까 우리는 규약과 절차라고 합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규약과 절차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조직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조직에 들어오려면 뭐 이런 조건을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 그 다음에 4번은 구체적으로 각자가 맡는 업무가 존재하고 그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다는 거예요. 사회 조직은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 집단의 특징, 사회 조직의 특징을 바탕으로 사회 집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사회 조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제 그 아까 봤던 사진의 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왜냐면 이제 군인과 학생이 해결 안 됐으니까. 군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집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걸 사회적인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공통의 특성을 묶어서 분류한 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군인이라 함은 그리고 학생이라 함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뭐 최전방,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만약에 제 친구는 뭐 부산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면 저도 군인이고 얘도 군인이지만 둘이 같은 사회 집단에 속한다고 하지 않죠. 왜냐면 이 친구랑 저랑은 군인이라는 공통점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서로 상호작용도 없고 소속감도 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만약에 제가 있는 군부대에 있는 제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군인과 저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또 그 부대 안이니까 그 부대 안에는 사회 집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2인 이상 상호작용하고 소속감도 서로 느끼고 있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학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학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인데 여러분들이랑 뭐 제주도에 사는 친구들이랑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속감도 딱히 느끼고 있진 않죠. 대신에 뭐 3학년 2반에 같이 뭐 공부하는 친구들 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있고 소속감을 이루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니까 서로 사회 집단에 속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구체적인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의 특성과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